取り違えって、そんなの僕たちが生まれた頃の話ですよね。 자신의 아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의 핏줄이 아닌 것을 알게 된 날, 赤ちゃんの名前をマジックで足の裏に書くのは昭和44年からやめにしてます。確かなんでしょうか。本当に啓太は私たちの子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 계속해서 그 사람을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とりあえず正式には DNA 鑑定をさせていただいて、それから。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한 명 잃은 것 같은 그 상실감은 우리에게 있어 어쩌면 가족이라는 것은 핏줄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함축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영화는 가족이란 의미에 대한 물음과 더불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인하여 변주되는 가족이라는 틀에 주목합니다. 그저 생물학적인 요소로만 모든 것을 정의시키는 것이 아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가족이란 의미의 요소로서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료타는 진취적인 성격의 인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떠한 수단으로 하여금 얻으려 하는 인물입니다. 조금은 지나친 면도 다소 비추지만 그러한 성격 덕분에 좋은 대학을 나와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며 마치 호텔을 연상케 하는 도쿄의 고급 주택에서 아내 미도리와 아들 케이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적인 인생 스토리 이면에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와 살게 되면서 어머니와 생이별하게 되는 가슴 아픈 가정사가 그의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큰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친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으로 인해 어머니를 만나러 가출을 시도하면서 그의 진취적인 성격을 더 굳건히 형성시켰고 3年もやってんのにずーっと優しい花ばっかりだ. 아버지에 대한 애증과 더불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 아버지가 좋아하는 피아노 연주를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국엔 피아노를 그만두긴 했지만 이러한 인정 욕구는 자신의 아들 케이타에게 투영시키려 합니다. 케이타에게도 피아노를 시키며 아들은 자신보다 훌륭한 인재가 되길 원하면서도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인종욕을 대신 채워주길 기대하게 되죠. 료타 본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째서인지 아들 케이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케이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만큼 혹은 그 이상의 뛰어난 활약을 해주길 바라지만 자신과 다른 성격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며 실망합니다. 今の時代優しすぎるのは損だからな。面接の時は長所だって言ったくせにたまには褒めてあげてよ。二人で甘やかしてどうすんだ。 케이타를 바라보는 료타의 냉정한 시선은 어쩌면 자신이 어렸을 적 겪었던 어머니란 존재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재의 연속이었던 자신의 삶 속에서 진취적이고 냉철하며 나름의 성공을 거둔 자식으로 성장한 료타였지만 このプロジェクトが終わったら少しは時間できるから。この6年ずーっと同じこと言ってますけど。 そうか。 동시에 부모로서의 성장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가 끌렸던 탓인지 몰라도 그의 배우자 미도리는 료타와는 반대로 조용하고 느긋하며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케이타를 키우는 것에 있어 료타와는 달리 학업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정이 그러했듯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환경에서 케이타를 키우고 싶어합니다. 케이타의 느긋한 성격은 자신을 닮은 것이라 여기며 항상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ケイタはきっと私に似たのよ。あなたは
케이타가 아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로지 핏줄에만 친족을 결정하는 냉정한 루타의 모습에 미도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やっぱりってどういう意味？ケイタがあなたほど優秀じゃないのが最初から信じられなかったんでしょ？あの一言だけは私一生忘れない。 료타와 달리 살아온 정을 중요시한 미도리는 결국 케이타와 함께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까지 가지게 되죠. ケイタ、二人でどっか行っちゃおうか。どっかって遠いところ。遠いところって 케이타 본인에게는 자신의 가정 환경에 있어서 두 가지 면모가 동시에 공존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냉철한 아버지와 정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케이타는 항상 부족함 없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언제나 결핍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피아노 연주 또한 자신이 좋아하지 않고 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루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아노 레슨을 받아갑니다. 無理して続けなくてもいいんだよ。でもパパ褒めてくれたし 또한 루타가 원하는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아버지와의 거짓 추억을 꾸며내어 말하면서까지 お父さん 루타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노력한 케이타였습니다. パパとキャンプになんか行ったことなかったよな。どうしてそんなこと言ったんだ。塾の先生がそう言って大したもんだな、お受験塾っていうのは。 사건이 일어난 후 루타와 미도리는 케이타의 진짜 친부모이자 자신들의 친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どうも。いやもう何が何なんか、もう寝耳に水で。流星です。ケイタです。 유다의 유카리 부부 가족은 루타 가족과는 상당히 상반된 부분이 많은 가족의 형태입니다. 도쿄의 고급 주택에서 살고 있는 루타 가족의 부유한 환경과는 달리 미도리가 나고 자란 시골 한 주택에 살며 유다이는 조그만한 전기상해를 운영하고 아내 유카리는 도시락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첫째 류세이를 포함하여 총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유복하지 않은 환경 탓인지 유다이는 다소 구두쇠 같은 면모를 보이며 료타의 진취적인 성격과는 반대로 느긋하고 게으른 면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아버지를 모시는 것에 있어서 항상 사랑과 진심을 다하는 인물입니다. 직업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료타가 유다이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며 료타 또한 그런 유다이를 무시하지만 유다이에게 있지만 료타에겐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父親家庭取り替えの期間仕事やろ。 아버지라는 능력. 親父がほら竹ひごと障子紙で作ってくれて 부모님의 사랑과 좋은 추억을 쌓아간 유다이는 자신의 자식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능력을 저절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僕の父は子供と一緒にたこ揚げをするような人じゃなかったんですよ。 이러한 영향은 아들 류세이에게도 자연스레 스며들게 됩니다. 루타는 자신의 아들 케이타가 자신과 닮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만 반대로 유다이는 자신과 닮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류세이에게 사랑을 준 결과 류세이는 유다이의 빨대 묻는 습관까지 그대로 닮아가면서 점점 유다이의 아들로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들어서 루타 가족과 유다이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범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범인은 당시 산부인과 병원의 간호사로 범행의 이유는 재혼 후 남편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자신보다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루타 가족에 대한 질투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아이들이 자신을 잘 따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면서 동시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 재판장에 나와 자백을 했다고 말합니다.
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申し訳ありません。 하지만 루타와 유다의 가족은 그 간호사가 공소시효가 지난 후 자백한 것을 보아 오로지 자신의 도덕심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의도에 더욱 그 간호사를 증오하게 되죠. 苦しみ続けていくのにあの女だけ時効なんて。きっともう時効だって知ってて言い出したのよ、あの女。そうに決まってる。一生許さない。 루타 또한 그 간호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받은 간호사의 사적 위로금을 본 루타는 간호사가 그저 돈으로만 사건을 해결하길 바라는 속물적인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루타는 간호사의 위로금을 거절하고 따지기 위해 간호사가 사는 집에 방문합니다. 화기애애한 집안에서 나오는 간호사의 활기찬 표정은 루타의 모습을 보고 난 후 금세 웃음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위로금을 거절하며 간호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루타의 말 속에서 그때 집안에서 사내 아이 한 명이 나와 루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간호사가 자백할 때 말했던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関係ある。僕のお母さんだもん。 루타는 아이에게 너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말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엄마라 말하며 끝까지 간호사의 곁을 지킵니다. 그 모습에 루타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아이의 말에 수긍하듯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아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루타는 자신의 계모인 노부코에게 전화하며 자신의 어렸을 적 행동에 대하여 사과합니다. もしもし、野々宮です。亮太です。謝ろうと思って。 류타의 새어머니인 노부코는 자신의 양친 못지않게 자신의 어렸을 적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처음 루타가 계모인 노부코를 바라보았을 땐 좋지 못한 시선과 함께 경계심을 가졌지만 그녀의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그러한 마음은 점점 사그라지게 되죠. 하지만 미도리가 류세이에게 느낀 감정처럼 どうした？流星が可愛くなってきた。じゃあなんで？ケイタに申し訳なくて。あの子裏切ってるみたいで。 자신이 노부코를 어머니로 인정하면 ケイタも今頃 마치 자신의 친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녀를 어머니라 칭하지 않습니다. よかったね。信子さんいてくれて。ああお前一緒にいる時ぐらい母さんと呼んでやれよな。え？呼んでなかったっけ？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재 속에서 유일하게 진심을 다해 자신을 대해준 인물입니다. 아이가 바뀐 것을 알고 난 뒤 찾아간 아버지 집에서도 아버지는 오로지 핏줄을 중요시하며 냉철하게 아이를 하루빨리 바꾸라고 말하지만 いいか血だ人も馬と同じで血が大事なんだこれからどんどんその子はお前に似てくるぞ啓太は逆にどんどんその相手の親に似ていくんだ 새어머니 노부코는 자신이 루타 형제를 키운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お父さんあんなこと言ってるけど、血なんてつながらなくたって一緒に暮らしてたら情は湧くし似てくるし、夫婦ってそういうとこあるじゃない。親子もそうなんじゃないかしらね。私はね、そういうつもりであなたたちを育てたんだけどな。 자신의 친어머니를 잊지 못해 노부코를 어머니라 인정하지 않고 모죽에 굴었던 루타는 그날 간호사의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노부코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합니다. 昔さ。いいわよ。昔の話はもう忘れちゃった。あなたとはもっとくだらない話がしたいな。ほら、
誰がカツラだとか整形だとかなんかそういう話 그리고 그러한 사과 속에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데 행동하는 노부코의 모습에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료타 또한 케이타와 비슷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아버지와 더불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언제나 그에 못지않은 사랑을 전해주었던 새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료타는 케이타가 그러하듯 언제나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새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이 필요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相談っていうのはさ訴訟の件じゃなくてなんとか子供を2人とも引き取れる手段はないかなと思ってさ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료타가 자신의 핏줄인 류세이와 사랑으로 키운 케이타 둘 다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두 부모님에게서 받은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チカ意外と古臭いんだなお前。古い新しいじゃないよ父親ってのはそういうもんだそれが古いって言うんだよ。お前昔からファザコンだったからな。 이 영화의 영미 제목은 Like Father, Like Son. 제목 그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료타 또한 같은 핏줄 아래 아들은 자신처럼 혹은 그 이상의 재능을 타고나길 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료타 나름대로 보다 성공적이고 완벽한 가족 형태를 만들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과 양질의 교육을 선사한 능력 있는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아들 케이타에게 있어 언제나 사랑과 정이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가정에 있어 오로지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요구한 료타는 자신의 아들 케이타가 같은 핏줄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당시 아들 케이타가 자신과 달랐던 것을 항상 의심하는 그였기에 쉽게 수긍하였지만 케이타를 떠나보내고 난 후 서서히 그의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이성적이었던 료타는 점점 케이타를 그리워하면서 그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게 되죠. 료타는 케이타에게 사랑이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그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재와 친어머니와의 생이별 그리고 이로 인해 새어머니 노부코의 진정한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던 료타는 언제나 가족의 사랑이 부족했고 또 그리워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은 보다 완벽한 형태이길 바라며 아들 케이타는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새어머니의 사랑을 외면했던 아들 료타는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료타 또한 부모님의 틀어진 관계 속에서 어긋난 톱니바퀴 속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후 료타는 자신의 가족과는 다른 유다의 가족을 만나며 화목한 가정의 형태에 대해 알아가고 사건의 범인인 간호사와 그녀의 양아들을 만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새어머니 노부코의 사랑을 외면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며 케이타가 떠난 집안에서 그가 남긴 카네이션 종이꽃과 자신을 찍은 사진 앨범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핏줄로서 더욱 완벽한 가족의 형태만을 추구했던 료타는 여러 사건들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 사랑의 부재로 어긋나 있던 료타의 톱니바퀴는 가족의 사랑을 재확인하며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ごめんなパパケイタに会いたくなっちゃって約束破って会いに来ちゃった。パパなんかパパじゃない。そうだよな。でもな6年間はパパだったんだよ。出来損ないだけどパパだったんだよ。 사건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성장통을 겪은 료타는 케이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그에게 진심을 전하고 갈라졌던 두 길이 하나가 되며 로타와 케이타는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타는 케이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何がおもろいと？何もおもろない。何もおもろくない。あ、もうないわ。